지구 환경 문제입니다. 자, 여기 말하는 지구 환경 문제는 지구니까 뭐 한국 환경 문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 국내에서 일어나는 환경 문제를 다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구 환경 문제란 얘기는 우리가 어떤 법으로 규정하거나 제재하거나 어떤 강력하게 처벌을 할 수가 없음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소적인 원인으로 인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들. 그래서 이것들은 협약 같은 것들로 해야 되겠죠. 뭔가 이제 강력한 규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야 이거 좀 줄여주면 안 돼? 라고 하는 국제적인 협약을 통해서 해결을 해내야지 되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챕터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건 물론 지구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요새 뭐 미세먼지, 황사, 그 다음에 뭡니까? 지구 온난화, 그죠? 이런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거 산성비, 그리고 오존층 파괴. 오존층 파괴는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그 대륙권하고 이런 거 설명할 때 좀 어느 정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 관련한 내용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산성비예요. 산성비는 이렇게 써 있네요. 자연 상태에서 강우가 내리는 비가 3도 이하로 낮아진 비. 그러면 자연 상태의 강우가 산도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 pH를 산도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연 상태에서의 pH는 얼마냐 이거죠. 5.7로 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협회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정해둔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5.0, 그러니까 지역별 차이가 상이하겠죠. 나라별 특징이 상이할 겁니다. 그러니까 5.7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5.7로 한다는 거. 그리고 3도 이하로 낮아진 비례요. 그러니까 얘 이하가 아니라 이거보다도 더 낮은 상태의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pH 5.6 이하로 낮아지는 것들은 전부 다 산성비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치, 그러니까 5.6과 5.7은 무엇을 통해서 나왔느냐? 밑에 있는 거. 탄산가스가 물에 포화된 상태로 용해된 것을 기준으로 한 pH 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 뭐예요? 탄산가스래. H2CO3로 탄산으로 됐는데 사실은 얘는 무엇과 무엇이 결부되어서 생긴 거예요? H2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CO2. H2하고 CO2. 요 두 개가 만나서 H2CO3가 됐을 거 아닙니까? 혹은 중탄산염. 그렇죠? 여기에 H. 네. 이런 식으로 만나서 탄산의 형태를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증기압이라든지 이런 각종의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나온 값이 5.6 혹은 5.7로 산출을 해낼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한 것들이 우리가 탐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거를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교재에 적혀는 있습니다. 5.6과 5.7이 왜 돼 있는지 그건 이제 한번 확인하시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원래 수질에서 조금 더 많이 다루는 건데 평형상수 K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굳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러한 형태로 내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산성을 가지고 내리게끔 되는데 이 안에 탄산의 형태로 우리한테 존재할 때 무엇이 용해되어서 이 안에 무엇들이 용해되어서 내리면 더 산성비로서 역할이 커지냐면 HF 같은 것들, HCl 같은 것들, 삭스 같은 것들 이런 애들은 나중에 황산이 되니까 황산염이라든지 황산이 되니까 다 산을 유발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탄산 속에 산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용해가 되면서 염산 같은 것들이죠. 그러면서 산도가 더 낮아지게끔 만들면 pH가 낮아지는 산성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혹은 산성가스나 그에 준하는 잠재적인 물질들이 위로 올라가요. 구름으로 운적되죠. 그리고 나서 걔가 눈이라든지 비 같은 것들로 내리면 그것이 곧 산성비다라고 하는 정의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성비는 어떨 때 더 산성을 잘 띠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특징으로 따졌을 때 비교를 하자고요. 소나기와 그 다음에 안개라든지 혹은 가랑비 이 둘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산성의 물질들을 머금고 내리는 산성비로서의 영향이 커지게 되느냐 이거죠. 자, 두 개를 비교하는데 우리는 산성비의 특징을 지금 보이는 것처럼 농도와 시간, 그 다음에 속도, 그리고 비표면적으로 분류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농도란 얘기는 뭐예요? 일단 자, 지름이 이만한 얘가 소나기라고 합시다. 얘가 소나기예요.
소나기 진짜 큰 소나기, 막 입자 덩어리 굵은 소나기 버버버벅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가랑비입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거. 자, 비가 이런 식으로 부슬부슬 내려요. 이럴 때에 주변에 오염물질들이 소나기 주변으로 떨어지는데 이렇게 존재하는 거. 가랑비 주변으로 떨어질 때 존재할 때 농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죠, 오염물질의 농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산성비로서의 영향력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농도를 돈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은 어떨까요? 떨어지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금 소나기가 떨어지는 거, 우리가 나중에 대기 방지 기술할 때 침강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VG라는 것을 많이 쓰는데, 어쨌든 가랑비와 그리고 소나기 두 개의 침강하는 속도는 무엇이 더 빨라요? 그냥 우리 이건 상식선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더 빨라? 소나기가 더 빨리 떨어지죠. 더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는 내 주변에 만약에 그러니까 소나기가 오염물질들을 조금 더 많이 부착할 수 있습니까? 조금 덜 부착할 수 있습니까? 무엇에 비해? 가랑비에 비해서. 빨리 떨어지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덜 부착시키는 거죠. 왜?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빗속을 막 뛰어갑니다. 그렇죠? 천천히 갈 때 비를 많이 맞아요. 뛰어갈 때 비를 많이 맞아요. 천천히 갈 때 비를 많이 맞죠. 안 해보셨으면 지금 해보셨습니다. 저는 해봤어요, 예전에. 그런 게 스펀지인가요? 뭐 그런 데서 나왔단 말이지. 진짜로 뛰어가는 게 비를 덜 맞을까요? 왜냐면 이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비 피하려고 막 이런 거 쓰고 뛰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지. 그랬을 때 소나기가 확실히 조금 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뛰어갈 때, 그러니까 오염물질들을 덜 부착시킨다는 얘기인 거지. 가랑비일 경우에 더 부착을 시킨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 비표면적의 차이가 있죠. 비표면적이라는 건 뭐예요? 비표면적은 사실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입자의 직경 분의 6으로 나눠서 하는데요. 아니죠. 6을 dp로 나누는 거죠. 그럴 때 입자의 직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뭐가 커진다? 비표면적이 커지는 겁니다. 비표면적이 커진다는 얘기는 오염물질들을 조금 더 흡착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자의 직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조금 더 많은 오염물질들을 주변으로 들러붙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례로 여러분들이 수제비를 만들려고 밀가루를 뭉쳤어요. 여러분들 손에 닿았습니다. 걔가 부피가 한 요 정도 돼. 그래서 손에 닿는 면적은 요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걔만큼을 밀가루를 다 곱게 가른 걸로 해갖고 놨다고 치고 내가 손을 짚었어. 그러면 어때요? 밀가루 분진 덩어리들이 여기에 더 많이 부착이 되죠. 그러니까 비표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한테 부착되는 것이 더 클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랑비면 가랑비일수록, 특히 안개면 더하죠. 이거보다 입자가 더 작은 뭐 한 1마이크로미터에서 3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거, 그런 거면 그런 것일수록 오염물질들을 부착하기가 더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했었단 말이지. 속도 느릴수록 좋대요. 체류하는 시간 천천히 떨어지면 좋대. 그렇죠? 가랑비와 소나기일 경우에 체류하는 시간이 가랑비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오염물질들을 더 많이 부착시킬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오염물질이라는 것은 산성을 유발하는 물질들을 더 부착시킬 수 있다. 그래서 pH가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pH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수소이온의 몰 농도에 역수를 취한 거에 로그를 취한 값을 pH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크면 클수록, 산기가 크면 클수록 pH는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해요? 지금 있는 얘 몰 농도. 얘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이온의 몰 농도, 용질이라고 그러죠. 수소이온의 몰 농도를 그 해당하는 용액, 리터죠. 얘로 나누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물방울의 크기로 따졌을 때 소나기가 커요? 가랑비가 커요? 소나기가 크지. 그렇죠?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용액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무엇이 커져요? 수소이온의 몰 농도가 커지는 거예요. 맞나요?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러면 소나기가 용액이 작아요? 가랑비가 작아요? 가랑비가 작죠. 가랑비가 작으니까 수소이온의 몰 농도가 커지더라. 수소이온의 몰 농도가 커지니까 pH가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기 오시죠. 이 얘기야. 산성비의 특징에서 농도는 지나면 지날수록 산성비로서의 영향이 커질 것이다. 시간은 장시간 체류하면 체류할수록 오염물질들, 산성을 유발하는 물질들하고 부착되어서 그걸 유발하는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속도는 떨어지는 시간이 느리게 떨어질수록 좋을 것이다. 좋다는 얘기는 이제 산성으로서 영향이 커질 것이다. 비표면적은요.
작으면 작을수록 더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의 앞서서 있는 내용들하고 이렇게 적힌 걸로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가랑비일 때 pH는 더 떨어지고요. 안개일 경우에는 오히려 더욱 더 pH가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